네, 8시 정각입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에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먼저요, 윤석열 검찰총장 언론 인터뷰, 어제도 오늘도 계속 나왔는데 단독 네네. 걸고 나왔습니다. 보니까. 어제 인터뷰에서는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 이제 검찰 수사권 박탈, 이건 법치 말살이다. 이렇게 한 얘기인데, 어제 이런 인터뷰 나온 시점도 그렇고요. 네네. 예,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은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이 여당 일각에서 굉장히 강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예. 일단 검찰로서는 윤석열 총장 인터뷰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만, 이거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게 아니고 검찰을 아예 폐지하려는 거다. 예. 결국 검찰이 고분고분하지 않아서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다 박탈하겠다는 거 아니냐. 예. 이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맥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윤 총장이 그동안에 이제 공수처 논의되는 과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아주 흔쾌하지는 않았지만 또 입법자가 그런 의사를 갖고 있다면 수용하겠다. 이제 이런 태도를 보였던 거와는 180도 달라졌어요. 그만큼 이 사안을 매우 이제 검찰에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언론과 인터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종의 정치적 정치행위죠. 예.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차이점이 있는데 아마 국회 의석이 180석이나 여당이 되는 상황에서 이게 국회 내의 논의에 맡겨보거나 아니면 법무부와의 무슨 협의나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겠다. 네. 이렇게 되면은 반부패 수사 역량이 와해돼서 결국 이 고위층의 범죄, 이건 이제 손을 못 대게 된다라는 어떤 명분으로 직접 대국민 소통을 통해서 이 법안 추진을 무력화시켜 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혹시 검찰 내부 반발 움직임 이것도 좀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표면화된 건 없고, 예. 일단 총장이 대표해서 검찰의 입장을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만약에 이제 계속 추진된다면 윤석열 총장의 반발뿐만이 아니라 검찰의 좀 집단적인 이른바 검란이라고도 과거에 이제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일단 총장의 공개적인 발언을 지켜보면서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주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오늘 또 윤 총장이 대구 고검 방문합니다. 네네네. 또 거기에서도 아마도 일부 언론에서는 또 비슷한 발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검찰 내부를 향한 이제 메시지를 내는 자리인데, 기왕이 언론을 통해서 이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 동시에 국민의 검찰로서 본분을 지키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은 이제 국민이다. 다소 언론적인 언급이긴 합니다만, 동시에 이런 메시지를 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국민에 직접 여론에 호소하겠다.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의지가 읽히는데요. 사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에서 원래 지난달에 이 법안 발의하려다가 좀 사실 미룬 거예요. 이번 주로. 근데 이번 주도 사실 또 하지 않을까 쓴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 대화하겠다, 협의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조만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윤 총장도 법무부 장관과의 협의 자리를 마다하고 언론을 통해서만 계속 이런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거는 또 이제 과한 어떤 정치 행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협의 요구에는 응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오늘 인터뷰 나왔던 내용을 보면 본인 밑에서 검사들을 다 빼내도 좋다. 그래서 반부패 수사청, 금융수사청, 또 공안수사청
이런 식으로 각각 다 검찰을 쪼개놔도 좋으니 예. 검찰총장 지휘 밖에 이 수사부 수사기구를 만들어서 예. 다만 수사 기소 역량은 결합시켜야 된다. 그래야 중대범죄에 대응할 수 있다. 예. 뭐 이런 논리를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아, 그렇군요. 윤 총장이 그 국정농단 사건,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 언급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기소 이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거뒀다. 이런 그 톤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수사 기소가 분리되면 안 된다는 예. 필요성을 과거의 중대 사건을 예를 들어서 예. 설명을 한 건데 물론 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이런 사건에 대응을 못했는가는 뭐 그건 이제 일종의 가정법이기 때문에 예. 뭐 꼭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대로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겠죠. 예. 다만 본인의 이제 오랜 수사 기소 검찰 경험으로 봤을 때 예. 수사 기소가 분리됐을 경우에 비효율적이고 또 사실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래서 6대 중대 범죄를 제외하면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이 이제 수사 정지권을 갖도록 지금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6대 중대 범죄마저도 별도의 중대범죄 수사청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사하고 기소만 하게 하겠다. 이게 이번에 이제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골자인데 예. 저는 이제 그런 법안을 추진하려면 이거는 이제 헌정사 70년사에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잖아요. 예. 그러려면 그런 변화의 필요성을 입증할 만한 그런 이제 성과들이 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도 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이렇다 할 그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 네. 또 고위공직자 이 비수사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범을 못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이런 어떤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가 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입증할 만한 그 충분한 그런 시간이나 혹은 근거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게 이제 중수청을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졸속적으로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네. 너무 어떻게 보면은 검찰개혁이라는 중요한 개혁 과제가 정치적으로 맹신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의 저런 항변이 일정하게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저는 뭐 상당한 이제 뭐 설득력이랄까요? 네. 혹은 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의문이랄까요? 네. 이런 거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 민주당에서는 대립각을 세우는 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이 상황을 좀 반기는 목소리 같습니다. 이 이슈 계속 키워가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예. 검찰과 여당이 대립하는 모습, 지난번에 이제 추미애 윤석열 갈등의 반사 이익을 좀 봤잖아요. 예. 그리고 여전히 이 야권의 위력 대선 주자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 다시 윤석열 총장이 이 정치의 전면으로 이렇게 부상하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일견 반길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윤 총장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예. 사실은 야당의 좀 곤혹스러움도 동시에 드러날 수 있거든요. 예. 야당의 대선 주자가 빈곤하고 예. 경쟁력이 없다는 게 그런 점에서 꼭 이게 단기간에 그런 어떤 그 반사 이익에 취해서 반기기만 할 일인가 예. 그런 점은 야당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빗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만둬야 한다, 계속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그 서울시장 예비 후보 오세훈 나경원 후보가 했는데 이런 얘기하는 이유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아마 뭐 이제 시비 토론 중에 질문이 나와서 각자의 의견을 피력한 것일 텐데요. 실제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당내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리고 4월 7일 날 이제 재보궐선거가 끝나기 때문에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거취가 달라질 수 있고 또 이런 논란이 재현이 될 수 있는데 비교적 후보들이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피력한 거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 그만하고 네. 이제 비대위가 아닌 정식 지도부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는 거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 대안이 없다. 네. 지금 이제 당을 관리하면서 대선을 치를 수 있을 만한 정치 역량을 가진 그런 어떤 당대표감이 있느냐. 뭐 이런 어떤 의견을 보탠 게 아닌가 싶고, 예. 또 개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경선 결과에 따른 개개인들의 거취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박빙이긴 하지만 조금 앞서는 모양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본선에 나가는 후보가 된다면 당은 뭐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어떤 속내를 좀 피력한 거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분이 이제 뭐 당대표 선거나 혹은 대선이나 이런 구상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본인의 향후에 이제 정치 구상이나 거취에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저 자리에 계시는 게 맞느냐, 네. 뭐 이런 식의 의견도 여기는 포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 심술 부리지 말고 판세 흘러가는 대로 따르라,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 단일화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홍준표 의원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예. 뭐 사이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보기에. 예. 그리고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복당이 안 되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홍준표 의원도 지난번에 대선 후보였었고, 예. 여전히 대권의 꿈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 공간을 김종인 위원장이 내주지 않고 막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계속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부정적 언급을 하는 게 예. 당이나 야권 전체에 도움이 안 되고, 예. 결국에 이제 자기 욕심인데, 이제 그만 자리 비켜라, 이런 말씀을 뭐 직설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예. 아마 홍준표 의원은 계속해서 이런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4번째 밑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권 단일화 좀 볼게요. 민주당은 최종 결정 박영선 후보인데,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 그다음에 김진애 후보 관계가 좀 꼬이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하고는 8일까지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단계 단일화를 하고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까지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김진애 후보는 그렇게 시간에 쫓겨가면서 이 성의 없는 그런 단일화는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의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분명히 한 거고, 일종의 배수의 진을 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열린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좀 집토끼에 가깝고 잡아놓은 물고기에 가깝기 때문에 시대전환, 결이 조금 다른, 색깔이 조금 다른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와 연대를 통해서 확장성을 가지려고 했는데, 김진애 후보가 이렇게 배수진을, 의원직을 사퇴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결단이라고 보고요, 저는. 의원직을 사퇴하는 배수진을 치고 나온 상황에서 이제는 좀 진지하게 성의 있게 그 단일화에 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단일화는 주로 야권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그다음에 여권의 단일화는 글쎄 야권 단일화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른 그냥 흡수하는 방식의 단일화 아니냐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다소 그 단일화판을 좀 재미있게 긴장감 있게 혹은 활력을 불어넣은 그런 역할을 김진애 후보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밑줄은 여기까지 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